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향 스케줄 먼저 또 미리 알려드려야 좀 대응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5월 1주차 가장 큰 이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일 기준으로 이제 포스코 열혈 강판 가격 통당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5월 중에 초, 중, 고등학교 등교가 선제 검사 자율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5월 중에 뭐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에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증산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5월 달에 중국, 홍콩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인수위가 국정과제 최종본 3차안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5월 3일부터 4일까지 FOMC 일정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50bp 인상 기정 거의 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기축의 실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의 향후 연준의 QT 진행 강도와 경제비, 인플레이션 평가 등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4일날 OECD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러시아 달러채 이자 만기 유예 기간 종료율도 이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제 또 국내장은 휴장이 될 것 같고,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75에서 25bp 인상하며 공격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주목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일날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얼마나 뭐 실업률 추이나 고용 효과가 얼마나 잘 나와 주었는지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유로존이 재무장관 회의가 지난 회의에서 재정정책 지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 주택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주 내용, 이번 주래 5월 첫째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식인데요. 3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로 0.54에서 0.44로 내려왔고, 고용 판매 영역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소비와 주택 관련 지표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확장세를 선물 유지했음에도 옵션 장고 불구하고 동시효과가 비즈니스 시작되었습니다. 여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라는 설명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독일의 4월 IFO 기업 환경지수 예상치가 89.1을 상회해서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로 90.8에서 91.8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 이후에도 독일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외화 지준율이 9에서 8%로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건 중국 경제가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구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6월에도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1.75가 나왔는데요. 위안화 주요국 통화 달러와 약세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달러가 약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9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가 초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금 가격에 따른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배럴당 98.54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면서 전체 에너지 관련 주식은 좀 많은 조정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상하이가 이제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또 사재기에도 좀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그 영향으로 좀 유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좀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위믹스 독주 P2E 초격차의 성장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대표가 뭐 급여나 주식이나 배당금 다 위믹스 구매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얼마나 애처로울까요?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 지금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이런 날카로운 시선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메이드 주식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이 24만 5,700원대인데요. 이때부터 지금 8만 1,000원대니까 거의 3배 정도 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위믹스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좀 어, 가격대를 좀 올려주어야 위메이드 주식도 생각보다 많은 방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 전환으로 좀 저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오스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요새 또 이오스가 왜 가다 멈췄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비난에 따른 뭐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소식이 나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좀 이오스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오스 EVM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EVM의 보게 되면 이더리움에서 자체 개발한 솔리디티의 프로그램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해당 언어를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오스의 EVM이 필요한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는 블록체인별로 상이하고 A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 B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 작동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따른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그래프에서도 솔리디티 부분을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 업계 쪽에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부분 컴퓨터 언어는 좀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개발자 같은 경우가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언어도 좀 잘 배워 주어야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 EVM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과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이제 활용도를 조금 더 극대화했으니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쪽을 더욱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놨으니 우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EVM은 0.5초 블록 타임과 최대 10,000 TPS 무료에 가까운 트랜잭션 수수료 장점이 가장 성능 좋은 EVM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을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오스의 EVM이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으로 이오스의 그들의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EVM과 워킹 그룹은 아르헨티나에서 주도하고 진행되고 있는 워킹 그룹인데 이들의 목적은 호환성과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물 그래서 옵션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22년도에 여름 이전에 실행 가능한 솔루션 구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EOS EVM은 EOS의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업계 최고 성능을 가질 수 있는 EVM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생태계의 많은 이더리움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이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펀드 조성 관련 라이브러리 확장이 좀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달에 있는 이오스 일정은 하드포크 일정이 5월 19일자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오스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진짜 이유라고 해서 와이라노 노통령님께서 글을 써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 정리가 잘 돼서 저도 따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걸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트위터 로고가 보이고 머스크 형이 있는데, 야 너기 그 세상에서 빨리 나와 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조만간에 뭐 트위터의 리브랜딩이 돼서 도지와 그 다음에 트위터 로고를 합쳐서 어, 게세를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 인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55조 원 정도로 해놓고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사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대부분 이사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4월 15일자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머니파워로 협상이 원활하게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왜 빠꾸 없이 인수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기존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지코인 이야기 엄청 많이 하면서 또 트위터에서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트래픽도 많이 생겼고 본인이 코인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루팅도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한 또 비난과 비판도 엄청나게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 부분을 역으로 잘 이용을 하면 괜찮겠다. 그랬지만 이제 그 의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친구가 이제 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 이제 또 좋은 형태로 이야기를 꾸며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좀 많이 묻히니까 내가 그 표현의 자유에 있는 공간을 잘 내야 되겠다. 보호적 차원을 일단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이유뿐일까요? 보게 되면 머스크가 트위터 블루라고 해서 유료화 부분도 뭐 도지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런 지불 옵션을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와 줌으로써 도지의 또 코인의 활용성이 점차 넓혀가고 있구나 라는 점과, 그리고 머스크가 작년에 도지코인 광신도로 심심할 때마다 서비스 결제 시스템을 끼워 넣으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때도 보게 되면 많이들 투표를 했습니다. 400만 명 했고 80%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도지코인 시세는 폭등을 했고 인수 발표하면서 트위터 주가는 5.6% 올라가기도 했었고, 뜬금없이 이제 또 도지코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변동도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리 실버트가 떡상의 냄새를 맡은 손동의 달인 그 아재도 도지코인 매수 마렵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죠. 야 저기 봐봐, 야 저기 띄워주는 거 보이지? 근데 본인은 또 거기에 가담하기에는 또 좀 모양새가 좀 그러하니까 일단은 내가 못 먹은 거 남이라도 좀 먹으라고 저런 좀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뚫은 다음 도지코인의 선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연 도지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기반이다.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낫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요 인수 부분 끝나고 나서 또 곧바로 약간의 좀 관종기가 좀 있습니다. 곧바로 글을 또 썼어요. 신나게 트윗을 또 했어요. 이제 자기 거니까 자기 게 됐죠. 이제 그래서 55조 원의 인수 합의를 했는데 재미난 점은 이제 주가는 오히려 좀 재밌어졌다라는 거. 해당에 이제 보게 되면 테슬라 형태와 이제 트위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트위터는 올라왔고 테슬라는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도지는 잠깐 올랐습니다. 그때 잠깐. 그래서 이때도 도지를 들고 있는 모습 이 자리 계속 많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부분의 억압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너무 좀 정치적으로 좀 눈치가 좀 많이 보이고 약간의 이제 문제점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계정에 따른 개입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정을 또 정지를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나의 소통에 있는 공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또 반사적 이익을 또 갖는 또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트럼프 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형은 이제 또 계정이 또 풀리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언론의 이제 장난질에 나는 내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좀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여기서 좀 많이 만들어낼 수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내가 그만큼 팔로우 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코인 쪽에 있는 쪽도 내가 뭔가 실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 추이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자극적으로 멘트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스크 형도 독단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를 상폐를 시키고 비상장 회사로 돌리려고 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개입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위터에서 나오는 데이터 확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넘죠. 뭐 이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비 패턴이나 관심도나 그 다음에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역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테슬라 회사나 뭐 나머지 이제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고 그런 형태로 쓸 확률이 매우 높겠고 반대로 이제 트위터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량으로 인해서 또 그 데이터를 역으로 또 재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래서 이 데이터 측면은 아주 쓸만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이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위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자기께 됐으니 이제 좀 자극적인 멘트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지에 따른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인의 향방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 아까 로고 이야기했듯이 트위터의 기존 로고에서 저 시바견의 도지 로고를 합치니까 이게 리브랜딩 효과로 인해서 저렇게 나오게 되면 개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누가 저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봉인된 걸 해제를 시켜줬어 라고 하지만 제가 숨은 의도도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 방에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 부품만 사용토록 공고를 했는데 뭐
맨날 뭐 고물가이다.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은 스태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든 씨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죠. 2,300조 원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만 쓰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조건부가 붙었죠. 공사비의 25% 이상 높아지게 되면 외국 제품을 조건부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일단 유연하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내년까지도 유지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게 하면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 요소 부분을 잘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점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어 첫 스테이블 코인 USN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요새 뭐 보게 되면 뭐 루나가 너무 잘 돼서 비슷한 코인들이 꽤 많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니와 펀드엑스 로드맵이 나온 게 있었는데 22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기본 기능 출시, 신제품 통합, 사용 장려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감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감기가 867일이고요. 역시나 그 전 반감기 한 달 전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시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 시장 거래량 추이에 따른 지표가 몇 개가 있는데요. 거래 규모랑 대비해가지고 1년 전 비해 59% 감소했고 바이낸스 선물 거래량은 뭐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매 분기 순이익의 20%를 소각할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항상 경기가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바이낸스 BNB가 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BNB도 좀 잘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물 시장의 거래량 추이도 왜 이렇게 많이 꺾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인에 있는 쪽에 있는 물량 자체가 개인 제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할 수 있으면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적정 이상은 거래처에 남아 있어 줘야 그게 가능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조금은 곤욕이 있다. 그 대신 반면에 뭐 아까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이낸스, 오케이, 후오비 이런 쪽은 수직 계열화를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유동성의 문제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채굴 풀도 있기 때문에 뭐 코인이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장 거래 규모 성장을 보게 되면 20년 10월 이후 125억 이상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를 했고 100만 달러가 12억 까지 합치면 전체 거래량의 60에서 70% 정도가 됐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 내부 이체 같은 데이터 필터링을 했고 거래 증가는 기관 고래 투자자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고래가 좀 많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좀 더 커졌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건 형님, 도건 형님께서 또 매수를 좀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3,100 비트코인 매수 가능한 테더가 이동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 저번에도 뭐 그렇게 테더를 충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이에 또 적절하게 또 장후 들어오는 시간외 물량이 거래가 좀 종료됐습니다.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또 방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비트코인 1비트코인 이상 주소를 보유한 주소가 ATH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코리니 분들이 있어서 ATH가 뭐냐 최고 가격 또는 정고점을 의미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비트코인 이상의 주소가 최고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개기가 많이 들어갔으니 1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는 대로 주소 부분이 들어갔죠.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서 보게 되면
트랜잭션 부분을 보니까 테더가 보이고 물량이 보이죠.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월달 코인 스케줄 큰 부분만 묵직하게 한번 보게 되면 5월 1일 아더 하드포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날 트론 USDD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루나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트론 초창기 때 USDD 부분을 잘 스테이킹해서 잘 챙겨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자를 30% 정도 챙겨준다고 해서 대부분 초창기 때 했던 루나도 초창기에 했던 유저들이 이자를 낼름낼름 잘 헤쳐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해먹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로가 반감기가 있고 FOMC 금리 결정이 새벽 3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수 실업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오스 만델 하드포크 활성화가 5월 19일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요 내용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계산. 세 번째로 큰 고래가 도지 지갑에서 교환 가능성이 높은 500만 달러 상당의 도지코인을 송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세 번째 고래 같은 경우에 성향을 보게 되면요,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추정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추정으로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세 번째 고래는 트레이더이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때그때마다 트렌드를 찍어봤을 때 오히려 샀을 때 그 방향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롱이 나오고 살 때마다 롱이 나왔다라는 주장에 해당해 있는 그 트렌드를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비트코인 500개를 또 매수를 해서 현재 124,552개 비트코인을 또 보유를 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오늘 내용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최대한 줄여서 알차게 한번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